요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종교들도 왜 온라인 예배하잖아. 나도 온라인 예배 자료 좀 만들려고 신을 영접하러 가봤지. 나는 그래도 실존하는 신을 믿잖아. 우리 스시의 신 스기타상. 뭐 사람 입맛이 뭐 취향이 다르니 어쩌니 해도 그냥 여기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스시야. 이분이 바로 나의 신 스시의 신 스기타 타카키상. 그리고 이분은 그 수제자 야스의 야마모토상. 이분도 언젠가 또 스시야 하시모토처럼 그 유명한 스시야를 차리겠지? 내가 하시모토상이 스기타에 있을 때는 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시야 하시모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야마모토상이 스시야를 차리면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점심에 스시 아라이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스기타에서 먹고 있는데, 아라이에서는 우롱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롱차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라고 뭐 다르지 않아. 나한테는 이제 첫 츠마미는 와사비. 이 와사비도 진짜 가격이 개 깡패지, 특히 한국에서. 왜냐면 한국에 있는 스시야에서 일본산 그 뿌리 와사비 쓰는 거 내가 가격 물어보면은 1kg에 막 20몇만 원 이렇게 사오시더라고. 내가 수입 절차를 몰라서 그게 뭐 정당한 가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퀄리티를 비교해보면은 이 스기타나 스시 남바 이런 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거든 그게. 근데 가격은 2배가 넘더라고. 여기서는 다 12,000원, 13,000원 이런 거 쓰는데 퀄리티가 압도적이야. 요거는 이제 어린 파의 그 흰 부분, 흰 대부분인데 뭐 살짝 달달하고, 그리고 엄청 부드럽지. 뭐 파가 원래 크면은 뭐 흰 부분이야 원래도 그렇게 억세지 않은데 새끼니까 더 부드러운 느낌? 부드럽게 아삭거리고 은은하게 단맛도 있고, 그 위에 가스오부시 뿌려가지고 감칠맛도 좀 있고. 이번에도 좀 현장감 주고 싶어서 소리를 완전히 끄진 않았어. 웬만하면 소리를 다 살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이걸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그 마이크를 가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가리는 건 아닌데 거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귀가 먹먹하게 들릴 때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주변 소음이 너무 크거나 이랬을 때 내가 소리를 완전히 죽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서 보시고. 첫 츠마미로는 이제 이 가리비랑 쥐치, 보통 이렇게 페류 하나, 흰살 생선 하나 이렇게 사시미로 주시는데 보통 그럴 때가 많은 거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페류 종류도 항상 바뀌고 사시미도 종류가 항상 바뀌지, 그 철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첫 플레이트, 첫 츠마미 플레이트 나올 때 보면은 웬만하면 사시미 종류 2종류가 나와. 3종류일 때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아까처럼 가리비 먼저 나오고 쥐치 사시미가 나왔잖아. 이럴 때 나는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가리비 나오면 가리비부터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기타상이 쥐치를 이렇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다른 때는 뭐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첫 번째 거 깔아주고 다 먹은 다음에 스기타상이 이렇게 깔아줄 때 그 얘기 하더라고. 와, 이 돼지 새끼야 벌써 다 먹었냐? 그러면서 되게 웃으면서 다음 거 이렇게 내주시더라고. 뭐 가리비는 당연히 뭐 말할 필요 있나. 이거 비주얼도 내가 되게 잘 찍은 것 같아. 카메라 바꾸길 잘한 건지 딱 비주얼대로 오지게 달달하고 부드럽고 맛있었지 뭐. 今日は岡山のものですね、タレを使用してあります。お醤油とわさびで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川崎は肝醤油ですね、今日は熊本のものでございます。肝醤油うちのはペーストになってないんで、ザクザクと切ったものですね、楽にして一緒に召し上がっていただくと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 쥐치 사시미는 이렇게 쥐치 간이랑 간장이랑 먹는 거예요. 저희 간장에 쥐치 간을 이렇게 담아 놓은 건데, 내가 봤을 때 보통 쥐치를 쥐치 간이랑 먹는 이유는 쥐치 자체의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물론 식감은 뭐 쫄깃쫄깃하고 살짝 시원하게 달달한 맛이 있긴 있어. 근데 보통 이게 뒷맛이 안 좋을 때가 많거든. 근데 요 놈은 아주 깔끔하고 좋았고, 간이 고소한 맛을 더해주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데, 아쉬웠던 거는 간장이 너무 짜더라고요. 저 간장에 물을 좀 타든지 해야지, 저거 저렇게 나처럼 대책 없이 풍덩 담갔다 먹으면 뒤져. 그리고 스기타만큼 이 플레이트를 거의 병적으로 매번 이렇게 닦아주는데도 난 못 본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유광이라 그런지 자국이 잘 남거든. 그래서 되게 자주 닦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요거는 이제 고등어 내가 더 잘 찍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확대를 하면은 저 정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고등어 여기 CR이 미친 것 같아. 지금 내가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이 고등어를 2분을 넘게 찍어놨네. 2분 넘게 내가 무슨 TMI를 하면서 눈물에 똥꼬쇼를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막막한데, 다행히 이날 이걸 말다가 스기타상이 뭐 의도치 않게 예능을 한번 찍어가지고 할 말이 더 있긴 하지. 요즘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그 등푸른 생선 넣은 이소배막기 김말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거의 원류라고 할 수 있지. 스기타상이 15년째 지금 이걸 말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이 등푸른 생선 히카리모노 이소베마키의 원조면서 뭐 스시의 신이기도 한 이 스기타상도
이런 실수를 해요. 제 김이 찢어져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김 찢어졌네 하고 방금 다시 말았어. 뒤에서 김 꺼내와서 다시 만 거지. 이거 보수 공사를 한 건 아니고. 여기가 이 사바 이소베마키 잘라보면 단면이 유독 예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고등어 자체가 되게 커서 가능한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비슷한 모양으로 해보려고 해도 고등어가 저렇게 빈틈없이 딱딱 맞게 안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아무리 뭐 모양을 비스듬히 썰어도 해봤자 저런 모양으로 여러 피스가 안 나와요. 오히려 모양은 그 이와시, 정어리나 니싱, 청어로 만드는 게 더 예쁘게 나오지. 왜냐면은 얘는 저걸 얇게 옆으로 썬 거를 저렇게 모양 맞춰서 해놓다 보니까 썰 때 모양부터 이게 안 예쁘면은 저걸 만 다음에 그 교차하는 방향으로 자르잖아. 그러면은 저 단면이 안 예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예쁜 거는 청어나 그 정어리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줄줄이 넣으면 되잖아. 김밥에 단무지 넣듯이. 그리고 그 중에도 특히 그 정어리는 혈압육 부분이 색깔이 엄청 예쁘단 말이야. 근데 다 먹어보면은 이 고등어 막기만한 맛이 없어요. 맛으로는 고등어 막기가 훨씬 맛있다. 예전에 내가 스기타 영상 옛날에 올린 거에서 왜 이와시 막기를 내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봤다, 뭐 옆자리 할아버지는 이와시 막기 없냐 했는데 이와시 막기 없다 그러니까 울었다, 뭐 이런 소리 한 적 있잖아. 여기 이와시 막기도 진짜 모양은 더럽게 예뻐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 사바 막기가 훨씬 맛있더라고. 아, 그리고 방금 자를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꼭 꼬다리를 저렇게 버릴 때가 있어요. 꼬다리를 가끔 주실 때도 있는데 이게 그 주문한 사람 수에 따라 다른가 봐. 이날 같은 경우에 만석이긴 한데 코스가 몇 명은 다르더라고. 되게 짧게 먹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일부러 살릴 필요 없다 생각했는지 꼬다리를 다 버리더라고. 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나 다 주지. 김들이 신앙심이 부족했나 오늘따라 이제 김이 말썽이네 스기타상한테.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거의 15년째 이걸 말고 있다 보니까 뭐 모양 단면 이런 거 거의 되게 항상 일정하게 예쁘고, 저 써는 두께랑 뭐 크기도 굉장히 일정한 편이야. 그럼에도 스기타상은 이거 이제 다 자르고 나면은 약간 높이가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양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막 섞어서 모양 예쁜 거를 골라내는 건지 뭐 양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좀 섞더라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하게 나와서 그냥 따다다닥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두 개씩 하는데, 원래는 저렇게 단면 보이게 엎어놓은 다음에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저렇게 셔플을 하셔. 솔직히 이건 먹을 때마다 좀 더 먹고 싶은데 추가하기가 조금 부담돼. 그러니까 추가하지 말고 그냥 저거를 날 주지,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이유는 이제 이걸 추가를 하면 한 줄을 또 말아야 되잖아. 한 줄 다 먹으라면 못 먹을 건 아니긴 한데 내가, 근데 이것만 한 줄 다 먹으면 배불러서 다른 거 먹기가 힘들어지잖아. 나 여기 있는 건 다 먹는단 말이야. 여기 사바마키는 진짜 항상 엄청 기름지기 때문에 스기타상이 저렇게 와사비 이빠이라고 표현하실 때 방금은 그냥 이빠이 하고 말하는데, 보통 저 와사비 아까 처음에 놔준 만큼에서 절반씩 그냥 올려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어울려요. 기름이 오지니까. 가끔 고등어가 한국에서도 엄청 좋을 때가 있긴 하지. 근데 저 파는 진짜 스시인 외에는 저 정도 향이 나는 파를 쓰는 데가 잘 없거든. 아, 요새는 스시인도 저걸 못 쓰지. 참 미치겠네 진짜. 이번엔 달걀찜. 난 달걀찜은 어디서 먹어도 다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 물론 그 달걀찜 질감이 엄청 안 좋든지 아니면 내용물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던지 그럴 수는 있지. 그리고 스기타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내용물이 들어있을 때가 몇 번 있었단 말이야. 그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안 하고 들어간 청황무시를 먹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코노하다 들어간 그 해삼 내장 들어간 청황무시를 먹은 적도 있는데, 내가 원래 또 코노하다를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맛없게 먹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대를 진짜 안 했어. 갑자기 달걀찜이 나오길래 또 이번에 뭐가 나오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인생 청황무시. 뭐 위에 저 고명 올리는 건 사실 별 역할도 없고 저 필요 없어. 근데 안에 킨메다이를 구워서 넣었는데, 금눈돔 그 간이랑 기름진 정도랑 진짜 미쳤더라고. 그 고소함이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나의 짧은 이 가방끈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신앙심이 부족한 건가? 찬양을 더 못하겠네. 근데 내 카메라는 그걸 표현할 능력이 되더라고. 뭐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침을 삼키느라고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녹음을 끊었다 왔어. 진짜 이 고소함과 저 기름짐, 저 단맛, 킨메다이 구워놓은 그 단맛은 진짜 인생 청황무시라는 말, 이거보다 더 맛있는 청황무시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
이제 또 늘 나오는, 항상 기대하게 되는 그 타이밍, 모듬 안주. 뭐 한국말로 하면 모듬 안주가 딱 적당하겠지.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이 모듬 안주를 기다리는 이유가 저 안키모 때문이야. 저 아귀간도 천하 제일의 맛이다. 그 아주 뚜렷한 단맛은 뭐 다른 데서도 되게 쉽게 낼 것 같은데 이 맛이 없더라고. 그리고 저 굴이나 그 전복 내장이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원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많다 보니까 이 모듬 안주는 항상 기대할 수밖에 없어. 牡蠣とウニです。牡蠣は一度酒蒸しにしてからお味噌につけた味噌漬けです。佃煮、ウニは佃煮でございます。 이 아귀간은 진짜 스피치리스. 이 강렬한 단맛이랑 고소한 맛은 셰프님들이 꼭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한국에 있는 셰프님들이. 그리고 보통 이 모듬 안주들이 다 좀 짜. 다 어디 박아놓고 절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도 굴을 된장에 절였는데 내가 굴 싫어하잖아. 근데 이날 점심에 인생 굴을 만난 것도 모자라서 이 굴마저 엄청 달달하고 맛있게 먹었어. 나는 역시 생굴보다는 저렇게 가미하고 좀 익힌 게 나은 것 같아. 뭐 굴 미소집게도 그렇고, 요거는 우니 뭐 조림, 그리고 나중에 카즈노코도 그렇고 다 좀 달달한 짠맛이 좀 강해. 그게 좀 가미돼 있어서 그래서 안주로 나오는 것 같아. 난 이거 먹을 때 차 되게 많이 마시거든. 짜가지고. 근데 어느 하나 놓치고 싶은 맛은 아니라서 항상 다 달라고 하지. 이날 참치가 뭐 어디 산이었는지 뭐 그런 거는 기억도 안 나고, 뭐 스기타상이 참치에 그렇게까지 집중을 안 하시거든. 집중을 안 한다는 게 막 엄청 비싸고 고급스러운 부위만 이렇게 사입하고 이런 분이 아니셔. 단편적인 예로 이 아까미, 이게 보통 아까미가 아니고 약간 다르게 부르는 그 부위인데, 뭐 굳이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걸 텐미라고, 그러니까 참치 블럭을 왜 스누피 모양으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은 맨 위에 그 혈압육 쪽에 있잖아. 거기 엄청 시뻘건 부분, 이게 하늘이랑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 하늘 천자 써가지고 텐미 이렇게 쓰더라고. 당연히 뭐 비싼 부위가 아니긴 한데 스기타상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피 맛도 강하고 이렇게 맛이 좋다, 향도 좋고, 그래서 그 부위를 쓰는 걸 좀 고집하시는 것 같아. 이 야끼모노도 뭐 갈 때마다 메뉴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 그 야끼모노 생선구이도 보통 뭐 금태 나올 때도 있고 뭐 갈치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시니랑 비슷한데 얘가 스시니랑 다르네. 병어구이, 병어 유한야끼라는 게 뭐 이거저거 양념 발라가지고 유자랑 막 이렇게 입혀서 굽는 건데, 이거 비주얼만 봐도 알겠지? 이거 약간 반건 생선 이렇게 구워놓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 병어라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기름지고 부드러운 느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건 생선 구운 것처럼 맛이 너무 진해. 그러니까 감칠맛이 진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그 좀 뻑뻑하다 싶은 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생선 자체에서 이게 약간 반건 느낌이다 보니까 나는 강한 감칠맛도 그렇고 양념 맛도 그렇고 하니까 입이 조금 지쳐. 맛이 너무 세.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고등어 사이즈 수준 실화냐? 이게 스시 세계 최강자의 고등어다. 그 찐따 같던 자반해서 구워 먹던 고등어가 맞냐? 아 근데 이 타이밍에 나도 이걸 추가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뭐 니기리 하려고 써는 줄 알았거든. 니기리에서 주려고. 근데 보니까 다른 쪽 사람들이 아까 그 이소베 마키를 또 추가했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가보면은 다른 손님들이랑 나랑 코스가 달라.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나는 이제 뭐가 다른 손님들이 먹는 것 중에 내가 못 먹은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지수는 같아. 근데 구성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럼 나는 그냥 오늘 준비되어 있는 거 다 달라고. 이 오징어 다리 구이도 그런 거였고, 진짜 붕장어, 이 시라야끼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릴 정도의 흰색 아니야? 이거 안하고 구이는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 어디서나 뭐 스시인에서도 나오고 스시 사이토에서도 나오고 다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 질감은 진짜 독보적이야. 이 스기타에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식감은. 아 저 매끈한 흰색 살 보소. 그리고 김도 이게 모락모락 나오게 찍혔네. 이 껍질 쪽의 쫀득함은 진짜 그냥 활용 점정. 이 흰 부분이 그냥 마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진짜 탱글탱글하거든. 이거 식감이 진짜 거의 뭐 풍선이야, 풍선. 표면은 거의 쿄호 젤리라 그래야 되나? 고소한 맛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추가해서 나온 건데 시라꼬가 있는데 안 주셨더라고. 내가 우리 채널 구독자들을 위해서 시라꼬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대구의 시라꼬 정소가 나왔는데, 좀 특이했던 게 차갑게 주시더라고. 차가운 시라꼬는 솔직히 좀 별론 것 같아. 이거는 좀 입천장 벗겨질 정도로 뜨겁게 그 크림처럼 고소한 맛이 입안에 이렇게 쫙 퍼지는 그게 좋은데,
차가우니까 이게 맛이 조금 흐리멍텅하다 그래야 되나? 뭐 비리진 않아. 뭐 차가워서 난 비린가 싶었는데 뭐 비린 향도 전혀 없긴 한데 그래도 난 역시 뜨거운 시라코가 좋더라. 그리고 요 문어조림은 저 단면만 봐도 알겠지. 입에 이렇게 씹으면은 잘게 잘 찢어질 것 같은 그 질감. 그리고 표면 쪽도 내 젓가락으로 누르는 게 약간 그 탱글탱글한 게 보일 거야. 진짜 부드럽고 딱 보이는 그런 식감. 그리고 단맛도 꽤나 강합니다. 그렇다고 양념 맛이 센 건 아니고. 벌써 그 긴 츠마미 코스를 다 먹고, 그러니까 있는 츠마미 내가 다 달라 그래서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코스에 포함 안 돼 있던 것까지 다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니기리가 나올 시간이 돼서 생강이 나왔지. 스기타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항상 니기리 첫점은 전어야. 내가 안 좋아하는 전어임에도 세계 최강의 전어다. 나 이 전어는 진짜 맛있게 먹거든. 그리고 스기타상이 전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가게를 대표하는 스시 종류를 한 개만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냥 전어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책에도 쓰셨거든.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저 아까 이불처럼 넓게 썰었던 아까미는 이렇게 간장에 샤워 좀 하고 있고, 스기타상에 의하면은 이 전어의 뭐 산지, 크기, 기름진 정도, 그리고 뭐 껍질 그 질감, 이게 좀 질기냐 안 질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심해를 좀 달리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른 건지 뭐 양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리고 나서 칼 넣는 저 칼집을 넣는 방향도 다르고 쥐는 모양도 달라. 그 스기타상 책에 의하면은 이렇게 쥔 거는 주로 쿠마모토 아마쿠사산 전어야. 크기가 뭐 코노시로처럼 큰 것도 아니고 뭐 적당히 조금 작고 기름기가 적당하고 살이 두꺼운 거는 이렇게 꼬리 부분은 이렇게 붙여놓고 앞쪽은 잘라가지고 포개서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칼집은 하나만 곧게 넣고. 전어 맛은 그냥 저세상 전어야. 그러니까 나처럼 전어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가서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네. 내가 이거 다음 예약을 원래 5월에 잡았었는데 그날 휴업하게 됐다고 또 DM도 보내주셨더라고. 아 이거 이놈의 시국이 빨리 끝나야 내가 스시를 맘 놓고 맛있는 스시를 막 먹는데 말이야. 요거는 이제 광어, 다시마에 숙성한 광어, 코부지메. 야 들어봐봐, 곰부지메 충들아. 스기타상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우리 스시의 신께서. 아는 척 그만해. 이 곰부지메 충들아, 코부지메가 맞다고. 아무튼 다시마에 숙성을 해서 아주 쫀쫀한 식감이 있고 감칠맛이 좀 진하지. 이게 좀 지나치면 내가 싫어하는 그 쓴맛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스기타 같은 경우에 샤리 온도를 신경을 쓰거든. 저 큰 통에서 옆으로 옮겨 담을 때 온도를 어떻게 신경을 쓰냐면은 네타마다 온도를 달리해. 저 쌀 보온통이 안에 물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주변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가운 샤리가 필요하면은 그 밥통의 제일 가운데 쪽 걸 푸는 거고, 좀 뜨거운 샤리가 필요하면은 맨 밑바닥이나 옆 벽면에 있는 걸 꺼내서 담는 거야. 왜냐면 그쪽에 뜨거운 물이 접하고 있으니까 대충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퍼내는 게 아니더라고. 아, 이 도미는 진짜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 진짜 이 도미는 어디서도 먹을 수가 없거든. 식감도 엄청 폭신폭신한데 진짜 달달하고, 그러니까 도미 원래 흰살 생선의 그 단맛, 그리고 저 엄청난 기름짐에서 오는 단맛. 방금 지방 결 봤어? 보통은 저렇게 지방 껴있으면 그냥 아삭아삭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걸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아삭아삭하지 않아. 폭신폭신해. 진짜 푹신푹신해. 도대체 저 식감을 어떻게 낸 건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범인은 소금인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단맛이랑 고소한 맛도 미스테리야 진짜. 이 도미는 진짜 여기서밖에 못 먹거든. 도대체 저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요리사였으면 그냥 여기 무급으로 일한다 했을 것 같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저 기술을 좀 훔치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어디서든 맛없게 먹는다던 그 새끼도미 카스고다이. 근데 이날은 또 카스고마저 맛있더라고. 스기타상도 코부지메가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세면은 쓴맛 있고 내가 너무 짜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 이날은 그것도 엄청 적당하고 그 달달한 맛도 잘 살아있고 새콤한 그 저 스다치 향도 좋아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 나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아무리 스기타였어도 내가 항상 뭐 카스고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이날은 카스고마저 맛있더라고. 할렐루야, 에이멘. 이제 또 그 아까 간장에 샤워하던 참치 속살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전날 저녁에 내가 그 스시야 쇼타에 가서 네타맛 진짜 잘 냈다 하면서 별로 비싸지도 않은 참치인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그 직행 해놓은 거를. 근데 얘가 딱 정확하게 상위 호환이야. 식감도 그렇고 그 쫀쫀한 식감도 그렇고
그리고 단맛이랑 뭐 산미, 감칠맛 이런 게 얘가 더 강해.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조금씩 강하니까 딱 상위 호환이라는 표현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무조건 이따가 추가해서 먹어야지 결심을 해놨어, 먹자마자.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형태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카메라 바꾼 기념으로 감성샷 느낌으로다가 몇 개 이렇게 찍어봤어. 그리고 카메라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갤럭시 S9 쓰다가, 그러니까 9 플러스 쓰다가, 그 다음에 갤럭시 S10 5G 쓰다가 지금은 갤럭시 S20 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또 관련 피드백으로 채널 더 커지면 장비 더 좋은 걸로 바꿔라, 좋은 카메라 써라, 그리고 뭐 손 흔들리는 거 보정하기 위해서 뭐 짐벌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고정해 놓게 삼각대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 카운터 위에서 핸드폰보다 더 큰 물체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설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많이 예의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카메라도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핸드폰 카메라로도 너무 오랫동안 막 찍고 있으면은 그것도 약간 마음에 걸려, 나는. 그래서 클립들을 되게 짧게 찍어놓고 이렇게 이어 붙이는 형식으로 난 편집을 한단 말이야. 뭐 물론 핸드폰이 더 좋은 카메라가 나오면 핸드폰을 자꾸 갈아치우긴 하겠지. 근데 뭐 아무튼 내가 엄청 좋은, 아무리 내 채널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더라도 뭐 더 좋은 카메라나 그런 장비를 쓸 일은 없으니까 내 채널에서 영상미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내가 좀 뭐 손떨방 같은 거 넣고 시간 좀 더 갈아넣긴 하겠지. 내가 이거 영상이 지금 거의 30분짜리인데 지금 녹음도 아직 다 안 한 상태고 자막 달려면 또 얼마나 걸릴지 내가 진짜 벌써 걱정이 오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또 이 손떨방이랑 막 색보정이랑 그 짓 하는데 벌써 7시간을 썼단 말이야? 아, 또 옆으로 세가지고 말이 너무 길었잖아. 이와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혈압육 쪽 색깔 너무 예쁘지 않냐? 핑크라기에는 좀 너무 빨갛긴 한 것 같아. 비슷한 네타들로 뭐 청어나 꽁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의 기름짐이 압도적이야. 그리고 감칠맛, 어떻게 보면 약간 비릿한 향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청어보다는 훨씬 진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진이 뭐냐, 스기타상이 플레이트에다가 스시 놔줄 때마다 보니까 엄지, 검지, 중지가 이렇게 플레이트에 닿아서 저 손가락 자국이 딱 저렇게 남아요. 그게 귀여서 한번 찍어봤어. 그리고 일본 스시야 가면 내가 항상 너무 반가워하는 보리새우. 우리나라 스시야들은 이거 되게 잠깐 철에만 나오잖아. 근데 일본은 사시사철 항상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 나 보리새우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식 기술 차이인 것 같아. 일본은 얘를 양식을 하고 한국에 나온 애들은 다 자연산이라 제철에밖에 못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얘가 자연산이 더 맛있는지는 그건 모르겠거든. 솔직히 스기타에서 먹는 보리새우가 훨씬 맛있어요. 위에 내장 다 살려가지고 고소하고 쌉쌀한 맛 살리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유독 살의 단맛도 평소보다 훨씬 강했어. 진짜 이거 너무 달고 위에 고소한 내장 맛도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얘가 코모치 야리이까라고 알배기 한치야. 저 안에 투명한 게 알이거든. 그리고 이거를 원래 처음에 먹었을 때 스기타상이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뭔지 내가 얘기를 안 해줬을 때 손님들이 뭔지 못 맞추게 하고 싶다, 이게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만든 네타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면은 그 부드러운 식감도 그렇고 그 달달한 맛도 그렇고 진짜로 설명 안 했으면 뭔지 난 몰랐을 거야.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드럽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얘가 덩치가 더 커지고 하면은 식감도 좀 더 단단해져요.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쪽이 더 신비한 맛이야. 그래서 난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때가 진짜 베스트였던 것 같아, 시점상.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자마자 하나 바로 추가, 하나 바로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었어. 다 먹고 앵콜한 게 아니라 먹자마자 똑같은 거 하나 더 달라고 하기도 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스기타에서. 그리고 스기타가 원래 그렇게 비싼 스시야가 아니야. 내가 맨날 가격을 엄청 많이 내는 이유는 그 정규 코스 말고 내가 추가를 오지게 많이 하거든. 그 방금 같은 경우에도 니기리 하나 그냥 충동적으로 추가했고, 츠마미도 이날 있는 건 다 추가했고. 보통 우니 스시 나오기 전에 그렇게 물어봐. 지금 남은 게 뭐 우니랑 장어랑 계란 남았는데 더 드시고 싶은 거 있느냐? 그러면 나는 오늘 안 나온 네타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여쭤보고, 그 뭐뭐뭐뭐가 있다 하면 그거 전부 다 주세요 한단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원래 이 우니, 성게나 참치 같은 거는 무조건 가격이랑 비례한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비싼 스시할수록 그 두 종류만큼은 확실히 맛있어요. 물론 아닐 때가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에 싼 데에서 그게 맛있을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이날 우니가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이 얘기를 굳이 내가 한 거지. 스기타에서 우니랑 참치에 역점을 두지 않는데도 이날 참치랑 우니까지 맛있으니까 내가 만족도가 더 올라가니까 신앙심이 날로 깊어져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야. 아, 이날 스미이카도 사이즈가 미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징어류 스시가 나오면은 대부분 아오리이까, 그 무늬 오징어라고 많이 부르지만 실제 표준명은 흰꼴뚜기 그거거나 아니면은 뭐 야리이까, 한치.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창꼴뚜기라서 야리이까가 아니라 뭐 켄사키이까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레드피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종이 조금 다르대, 남쪽에서 잡히는 거랑 동쪽에서 잡히는 거랑.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스미이까를 주더라고, 갑오징어를. 뭐 한국에서 그렇다고 갑오징어 절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오징어류 스시가 나온다 하면 웬만하면 다 갑오징어야, 웬만하면 다 스미이까. 이게 항상 따로따로 먹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맛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세 종류를 이렇게 딱 깔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못 맞힐 수가 없을 정도로 맛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내 옛날에 코우지 같은 데서 많이 해가지고 틀려본 적이 없어. 이 스미이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맛이 좀 가볍지. 맛에서는 얘가 좀 깔끔하고 약간 옅은 편인데, 식감이 얘가 이렇게 겉이 톡 터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 아까도 내가 쿄호 젤리 얘기했잖아. 약간 청포도 같이 이렇게 입에다가 딱 넣고 딱 씹으면 겉에 표면 껍질이 톡 터지는 느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니 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 추가한 거야. 뭐 코무지 아리까 같은 경우에 아까 이미 하나 더 추가했지만, 그리고 얘는 꼬독꼬독하고 되게 달달했던 미루가이. 아, 이런 건 왜 기본 코스에 안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달고 맛있는데. 그리고 내가 아까미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추가했는데 그렇게 썰기가 귀찮으셨나 아니면 남은 부위가 이거밖에 없었나, 맛이 많이 다르더라고. 괜히 시켰네. 얘는 이제 부들부들하게 좀 데친 북방 쪽에. 아이, 나는 스기타상이 가이모노도 너무 잘 다루는 것 같아. 페류들의 단맛이 너무 좋아. 아, 이날 그러고 보니까 조개류를 꽤 많이 먹었구나. 그리고 스기타 와서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금눈돔. 내가 이거 아까 다른 손님한테 나가는 거 봤거든. 왜 기본 코스에 안 들어있던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왜 먹고 운다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 뭐 우는 걸 내가 실제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울진 않았어. 근데 그 표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맛이 진짜 강렬하게 맛있어. 이 지방의 단맛은 진짜 차원이 달라. 난 킨메다이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 생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 원래. 근데 이 킨메다이가 레벨우가 다르기 때문인지 스기타에서 킨메다이는 일단 준비가 돼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안 줬어도 물어봐라, 킨메다이 있냐고. 저 기름기, 이게 지금 저희 표면이 잘 안 보이나? 이 두꺼운 뱃살에 기름기가 아주 자글자글해서 단맛이 정신 나간단 말이야. 이런 거 캡처해서 저기 프린트에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 좀 기도도 하고 하란 말이야. 스트리밍 할 때 보니까 무슨 뭐 재수 공부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도 있던데, 이런 거 걸어놓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수능 얼마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네. 이 안하고도 항상 물어보셔, 주기 전에. 소금으로 먹겠냐 찜해로 먹겠냐. 이제 그만 물어보실 때도 됐거든. 왜냐면 나 그거 물어볼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둘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스기타상한테 뭘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스기타상이 나를 되게 좋아하셔. 그냥 DM으로 예약하고 뭐 예약 변경도 하고 그냥 DM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더라고. 나는 그냥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더 자주 못 갈 뿐이야. 그럼에도 나는 항상 스기타 올 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 진짜 그냥 내일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나는 항상 가면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해도 그냥 모든 피스 다 달라 그러는 거야. 츠맘이건 니길이건 그냥 오늘 준비되어 있는 건 다 달라고. 다 먹어보고 싶은 거야. 뭐 이미 먹어봐서 맨날 뻔히 아는 맛이잖아, 저 안하고 같은 거는. 그래도 항상 두 종류를 다 먹고 싶은 거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거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이게 먹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 알지? 사람이 너무 큰 행복이 오면은 다음에 뭔가 엄청난 그 같은 반대급부가 올까봐 무서워지는 거. 너무 행복하니까 먹으면서. 그래서 아, 이거 먹고 나 곧 뒤지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중간에 토를 하든 화장실을 가서 뭐 후반전을 뛰든 다 먹겠다 하는 생각에 다 주문을 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인스타에서 여기 단골분이 꼭 한 번씩 드시길래 한번 시켜 먹어봤어. 그냥 그분이 여기 교구가 샤리랑 잘 어울려서 그렇게 먹는 줄 알고 시켜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굳이 이거는 시켜 먹어볼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당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VR로 이렇게 켜놓고 앞에서 라면 먹고 싶네. 이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30분을 입을 털었더니 너무 털었는지 입에서 땀이 난다. 이게 음식 사진 때문에 땀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내도 나는 것 같아. 이게 아밀라제로 식초를 만들었나.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구독 안 하는 사람 구독 박아. 그리고 좋아요는 꼭 눌러. 그리고 이놈의 구글인지 유튜브인지 알림 설정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나도 좀 알려주고. 이거 뭐 알림이 안 가냐. 심지어 내 다른 채널 알림이 나한테 막 며칠 뒤에 온다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림 설정은 해놓고 댓글은 뭐 달든지 말든지 그것까지는 내가 뭐 요구 안 할게. 사실 내가 대대 일일이 달아주는 것도 이제 좀 힘에 부치더라고. 끝.